안녕하세요, 디자이너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상윤 과장님이랑 그 인테리어 할 때 특히 주방에 이제 상판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원조 대리석이 뭐냐, 엔지니어드 스톤이 뭐냐, 세라믹이 뭐냐, 이거에 대해 소재나 뭐 특징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종류, 브랜드, 가격 저희가 또 추천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 상판의 종류부터 저희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주방 상판의 종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조 대리석, 두 번째는 엔지니어드 스톤, 세 번째는 세라믹,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인조 대리석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자면,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샘플링 딱 보시면 뭐 UP, MMA 이렇게 써 있는데, UP 소재는 이제 폴리 소재라고 보면 되고, MMA는 아크릴 계열의 소재가 함유되는 그 인조 대리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상판의 이제 두께 같은 경우는 뭐 12T, 24T, 뭐 50T 뭐 이렇게도 있는데, 50T 같은 경우는 실제 두께가 뭐 5c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이제 에이프런을 5cm를 만들어서 실제 전면에서 봤을 때 50T처럼 보이는 게 50T라고 얘기한다. 두께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강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게 상판이 튼튼하냐. 실질적으로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강도가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세라믹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이게. 그쵸. 예, 대신에 이제 또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접합하는 부분이나 연마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타공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구도가 이제 떨어질지언정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현장 가공성은 가장 우수해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다 그래서 인조 대리석 자체 소재가 쉽게 말하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약한 대신에 현장에서 뭐 접합도 그렇고 가공도 그렇고 타공에서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쉽게 말하면 오염도가 좀 다소 떨어진다. 오염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치 국물을 일주일 동안 방치하는 게 아닌 이상은 바로 이제 닦아내면은 전혀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게 오염도가 뭐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자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단점이라고 하나 꼽자면 오염도가 있다. 근데 대부분 바로바로 닦아내고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소재는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 좀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 스톤 같은 경우는 석영 90%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온으로 압축해서 강도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두께 같은 경우는 12T, 20T, 30T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강도, 내구성, 오염도가 매우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구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변질이나 변형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조 대리석보다는 좀 뛰어나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오염에 관련돼서도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또 단점이라고 단점이 하면은 현장 같은 경우에서 접합을 했을 때 이음새가 보이는 단점이 있고요. 타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은 접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 주방도 길게 되면 중간에 한번 이제 저희가 끊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기역자로 어떤 주방 형태가 설계되거나 그랬을 때 이 꺾인 부분에 항상 이 이음매들이 있잖아요. 인조 대리석은 이게 현장에서 샌딩도 하고 접합도 해가지고 이음매가 티가 안 나요. 근데 엔지니어드 스톤은 그런 부분이 티가 난다. 그리고 어쨌든 길게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자재가 엘리베이터에 실려야지 현장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편적으로 한 2.2m 정도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거 있잖아요. 고가 주방의 꽃, 주방에 이 접합 라인이 있구나. 그쵸, 없구나. 그쵸. 그래서 고객님들이 신축을 들어갔을 때 이 대리석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분류하는 거는 접합면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갔는데 접합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저렴한 인조 대리석이 들어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접합면이 이제 보인다 그러면 좋은 걸 써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마다 좀 다르세요. 비싸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이 접합면이 있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인조 대리석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접합면이 있는 게 이 자재 소재 자체가 좀 고가 라인이구나, 강도가 좋은 거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합 라인이 있는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좀 세라믹을 알아볼 건데, 세라믹 같은 경우는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강물을 1000에서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도자기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12T, 20T, 30T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mm짜리도 있고 뭐 6mm짜리도 있고 얇은 단판 이런 것들은 사실 주방 상판에 쓰이기보다는 주로 내장재,
벽체 마감이나 뭐 기둥 뭐 감싸거나 뭐 이제 이런 거 돌릴 때 그럴 때도 쓰이니까. 특징으로는 강도, 내구성, 오염도는 지금 말씀드린 상판 중에서 가장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강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에 엔지니어드 스톤처럼 접합면 부는 보일 수밖에 없고 타공과 연마가 불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마 얘기를 하는데 연마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는 절단을 해서 오픈면을 가공하는 형태의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인조 대리석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엔지니어 스톤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성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조 대리석이랑 엔지니어드 스톤 이 계열이 국내 브랜드 위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LX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 LNC가 있고 그다음에 KCC 그다음에 롯데 이 정도가 좀 대표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브랜드 중에서 인조 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이 두 가지로 라인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LX에서는 인조 대리석 라인업을 하이막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드 스톤은 비에트라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LNC에서 인조 대리석 라인업은 하넥스라고 하고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칸스톤. 이게 엔지니어드 스톤이랑 칸스톤 이 명칭 자체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엔지니어드 스톤은 칸스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 라인업이 스타론이라고 하죠. 엔지니어드 스톤 같은 경우는 레디언스 라인업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 KCC에서는 센스톤 플러스라는 게 인조 대리석 라인업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 라인업은 센스톤 쿼르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세라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따로 들어본 적은 없고 대부분 뭐 이태리나 스페인 이쪽 라인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잠깐 앞 단위에서 소재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재 자체가 천연 광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천연 광물 중에서도 친환경 광물이 이태리나 스페인 쪽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부분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브랜드는 뭐뭐 있냐면 라피텍이나 라미나 덱톤이라고 하죠. 아니면 테크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도 있고 미날코 뭐 이 정도가 좀 유명한 세라믹 브랜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견적받을 때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전화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고객님들 많으시잖아요. 주방 2m에 3m인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재가 상판, 재질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한번 방문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맞아요. 이벤트가 제일 많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애매하거든요. 주방 가구에 대한 그레이드도 있지만 이 대리석에 대한 그레이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드 스톤이나 세라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인조 대리석 중에서도 아까 UP 소재, 제일 가격이 저렴한 그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이 사이즈라도 금액대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대리석 자체만으로도 대략적인 가격을 저희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애매한 것 때문에 기준을 정했는데요. 가로는 1m, 세로는 60cm 정도로 이제 기준을 잡았고요. 폭이 60cm를 잡은 이유가 주방이 보통 깊이가 60cm라서 그래요. 1m에 60에서 65cm 정도 되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드려볼게요.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금액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금액에 왜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MMA, UP라는 소재가 나눠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UP가 좀 더 저렴하고 MMA가 좀 더 비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UP랑 MMA를 아까 저희가 초반에 이제 소재랑 이런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이 UP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은 안 해요.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MMA 소재가 아까 얘기했던 LX나 뭐 현대, 뭐 롯데, 뭐 KCC 이런 데서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거기서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엔지니어 스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석영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석영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금액대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함유량이 90% 이상인데 91%냐, 뭐 98%냐, 97%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라인업들에 대해서 금액대가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라믹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0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초반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가격 폭이 가장 큰 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라믹 두께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죠? 이 두께에 따라서도 금액대가 다르고 이거는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패턴이 없고 그 패턴에 따른 비용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격 폭이 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고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천 한번 좀 드려볼게요.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추천하는 거냐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 상담하실 때 좀 많이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시공을 해봤을 때 어떤 게 이뻤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가지로 분류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가성비,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으로 분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가 30평형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제 30평형 아파트를 어떻게 꾸미냐라고 하셨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가 큰 공간은 아니라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이막스의 오로라 크림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로라 크림? 이 제품입니다. 이거 화이트 계열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화이트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어떤 주방이 들어와도 다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이 화이트 톤 때문에 타일도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이트가 여러 패턴이 좀 많긴 한데 다른 제품들은 여기 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소재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화이트인데 밋밋한 패턴인데 요거는 일단 어느 정도 패턴도 살아있으면서 반짝거리는 느낌이 또 없다 보니까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가지고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요? 디자인적으로 바라보면은 대형 평수의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제품인데요. 왼쪽에 칸스톤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마띠에르라고 마띠에르? 해가지고 네네. 그쵸. 이거 많이 아마 쓰죠.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 고급진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화이트 계열보다는 블랙 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블랙톤이 아니더라도 사실 대형 평수 뭐 50평, 60평 이런 데들은 이 주방 구조가 넓게 빠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구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게감 있는 컬러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화이트보다는 오히려 조금 짙은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래서 블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새까만 블랙은 좀 약간 촌스럽지 않나. 근데 요거는 그레이랑 블랙의 한 중간 정도? 요 느낌인 것 같아서 요거 많이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모델보다도 라인업 중에 어떤 걸 하나 고를 거냐라고 하면 저는 엔지니어드 스톤.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뭐 네네. 주방 고가 라인업 하고 대리석도 고가 라인업 하고 다 하면 좋지만 다 좋을 수는 없다. 너무 가구 소재까지 하이엔드로 가고 대리석까지 하이엔드로 갔을 때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금액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구 그레이드를 조금 낮추고 오히려 이런 대리석이나 세라믹 상판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그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을 고른다거나 근데 세라믹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드 스톤 라인업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요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트렌드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요즘에 뭐 두께가 엄청 많이 얇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조대리석 두께가 막 50T짜리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두꺼운 걸 안 쓰고 12T, 24T 이렇게 많이 쓰는데 30T 쓰는데 다시 이게 또 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두꺼운 상판을 또 원하세요. 좀 그런 부분도 최근에는 상담 문의가 많이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상담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할 만한 요소라고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리석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가격, 저희가 뭐 추천드리는 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첫 촬영이다 보니까 좀 긴장되긴 했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받아서 좋은 주방 상판을 선택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에서 더 깊게 못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고객님께서 어떤 자재를 선택했을 때 그거에 맞는 견적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실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좀 요점을 두고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저희랑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할 때 또 다른 쪽에서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소재, 그 다음에 브랜드, 가격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신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저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이너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